전에도 SK 하이닉스 추천드려서 약 60% 정도 오른 적도 있습니다. 상승세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가 보는 여기 지지라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00포인트는 훨씬 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는 걸로.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앵커 김민겸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에 공부방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목 잘 주는 게 제일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 VM이라는 종목 또 얘기하신 뒤로 무려 40% 가까이 급등 흐름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이라는 종목은 계속 강조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아주 재무제표도 좋고 영업이익도 아주 계속 커지고 이런 게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드렸었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에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10% 오르고 한 그쵸. 6% 오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전에도 SK 하이닉스 추천드려서 약 60% 정도 오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190만 원, 180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셔라.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같은 가격대가 와서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케이스입니다. 같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들으시고 좋은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텐베거 갈 만한 종목들도 또 여러 가지 챙겨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가끔 거기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종목 선물까지도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가 7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이 ADR을 통해 나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성공적이었죠. 공모가 149달러에서 첫날 13% 급등하면서 또 마감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월요일날 이 부분을 반영을 했잖아요. 네. 시장이 선전을 할 줄 알았는데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성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걸까요? ADR 상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가 된 거죠. 이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 펀드들이 미국에서 바로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사고 한국 거를 매도, 공매도를 쳐.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ADR이 어떻게 되었고 TSMC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ADR 상장한 건 사면서 본주는 매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공매도 포지션에다가 현물로도 계속 까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외국계 펀드들의 장난질일 수도 있죠. 아니면 걔네들 진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이 매도 물량이 맞물리면서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이게 조금 하락폭이 월요일에 컸었다. 근데 화요일까지도 상승을 이어졌잖아요. 했죠. 그렇죠. 어제는 그러니까 잠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 케이스죠. 라이브를 어제거나 그저께 거 보신 분들은 네. 아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가 보는 종합주가지수의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 가격에서 중요한 가격 거기를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밑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 지수도 다시 반등 흐름을 네, 가져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 게 있고 또 코스닥에 대해서도 제가 보는 선을 이렇게 그어드리고 요게 어제의 종가는 조금 밑이었어요. 근데 오늘 올라가게 되면 위로 안착이 되면서 아주 상승세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네. 이제 이 위로 며칠만 더 안착이 되잖아요. 혹시 위로.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선을 저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보는 선이 여기쯤 있는 선물로 본다면 이게 선물 종합 차트거든요. 네. 근데 30분 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30분 봉이잖아요. 선물 지수고 그랬을 때 1050 정도가 제가 보는 여기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 중요한 라인이죠. 근데 어저께 여기를 갔다가 어제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탈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월요일 날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걸 이탈할 수도 있다. 근데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서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더 좋은 시장이 되는 거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이그젠플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우상향으로 계속 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요 1050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오늘 그에 따라서 오늘 시장도 미국 장도 올랐지만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아주 강세장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죠. 이게 하루 이틀만 더 지속이 되면 이전 강세장이 지속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또 우리나라는 이제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10,000포인트까지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블룸버그 칼럼에서 SK하이닉스를 모두가 흔들고 싶어하는 돈나무에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같은 정부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증설 압박까지 지금 사방에서 황금알을 낳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투자가 오히려 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의 쏟아지는 투자가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몇십 년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왜 그러냐 그러면 캐파시티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세계적으로 다 이게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는 쓰는 양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그게 엄청나게 폭증해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장치의 HB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약 5년 정도 후면 또 수명이 다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수요가 늘겠죠. 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설비 투자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설비 투자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거 그럼 뭐 버는 것, 아무리 돈을 많이 잘 번다고 그래도 니네가 언제까지 벌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요 한마디로 요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너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왜 그러냐 그러면 회사에 자금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재무제표상으로 조금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자산은 늘어나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런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조정은 땡큐 하면서 잡아야 되는 그런 가격대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어제 그저께 왔었죠. 충분히 왔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표님께서 200만 원 아래 때 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아라 했는데 정말 200만 원 아래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저가로는 뭐 170만 원대로 네, 갔었지만 그러니까요. 최저가에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만 원, 190만 원 그 사이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나 그건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채널을 그리다가 한 220만 원 정도, 요 정도 있었어요. 네.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거 SK하이닉스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180만 원, 190만 원까지. 삼성전자는 그러지만 빠질 건 거의 다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하단선까지 빠지니까 저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채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또 대표님께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검은 월요일을 보냈을 때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이 컨센보다 좀 하회할 수 있다라는 뭐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또 발표를 할 텐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너무 것 높아졌어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 그래도 HBM에 대해서 그렇게 강자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HBM의 강자는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를 보면 이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랑 낸드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외로도 수익을 본 게 뭐냐 그러면 다른 반도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아주 영업이익률이 확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죠. 다른 반도체들까지 이렇게 덩다리로 올라버린 게 아니니까. 이건 어차피 계속 오픈돼 있잖아요. 네. 가격이 오픈돼 있는 가격으로 있으니까 이게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는 정말 좋은 기회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실적은 충분히 나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좀 더 매수하고 거기다 보셨잖아요. 삼성전자도 그 좋은 실적 발표하고 계속 맞아요.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너무 그 실적을 믿지 말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그럼 좋게 나오고 빠졌을 때는 이제부터 그럼 매수 준비를 해야겠구나. 어디까지 빠지는지 조금 지켜보다가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종목은 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이런 걸. 왜 그러냐면 펀드멘탈도 좋지. 그다음에 차트상으로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줬는데 오히려 이럴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게 조정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지 않으면 나중엔 이 가격 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잘 생각하셔서 분할 매수 방법으로 한다면 안전하게 이 가격도 아주 좋게 바닥분 근처에서 수량을 원하는 만큼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실적 이후에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계속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5월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이 역전이 오면 강세장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화제입니다. 이 코스피 급락을 맞췄던 하나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번에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또 전망을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10,000포인트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코스피 10,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시장이 오히려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나요? 네, 그렇죠. 저는 정말 눈이 방금 네. 네, 그렇죠. 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굉장히 시장을 관심이 많고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리포트를 낼 수 있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고점까지는 못 맞췄지만 그렇지만 이건 계속 갈 수 있는데 거기서 피크아웃이 이슈화되면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서도 그러니까 메타에서도 그쵸?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피크아웃처럼 이렇게 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펀드멘탈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채널을 괜히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심선하고 상단 하단을 봤을 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만 중심선에서 사고 그리고 하단에서 매수했을 때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지금이 바로 이 하단에서 조금 올라온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딱 하단 그 가격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크게 말씀드리자면 12,000~13,000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이건 좀 먼 미래의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 안에 잘하면 10,000포인트는 훨씬 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10,000포인트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저희가 미국 이 ADR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과거에 대만 TSMC의 사례를 좀 살펴봤을 때 이 TSMC 미국 주식이 먼저 오르고 이후에 대만 본주가 뒤따라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본주 대비해서 ADR이 좀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이 대만 TSMC처럼 이 역프리미엄을 극복하고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TSMC처럼. 근데 본주보다 더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본주보다 ADR이 TSMC도 지금도 높거든요. 네, 맞아요. 이 하이닉스도 지금 더 높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크게 벌어지니까 문제겠죠. 그걸 제가 잠깐 요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이게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ADR이죠. 보시면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27%나 올랐습니다. 27% 오르면서 한국주보다 51% 비싸졌다라는 그렇죠.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한국 주식도 또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벌어지면 한마디로 이 가격 차이 때문에 여기에 걸 팔아서 그러니까 알비트라지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무위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끌어올려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오늘 이렇게 지금 10% 넘게 네, 1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ADR이 올라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걸 폭을 좁히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ADR이 올랐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고마워, 좋습니다. 이러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도 내일 바로 그냥 뽑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그 ADR 관련된 이야기를 또 TSMC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국내 증시의 상황만 봤을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지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 과거의 배경을 봤을 때 사실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이 사이드카가 이렇게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던 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해에만 벌써 8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단기 매매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일 종목 ETF가 상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ETF가 나오기 전에, 네. 상품이 나오기 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합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두 종목이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종합지수를. 맞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 대비해서 이게 지수가 올랐는데 내 종목이 이런 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변동폭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ETF 때문에 좀 더 커졌다. 그 변동폭이 더 키워졌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 ETF를 할 때는 정말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너무 왜 그러냐 그러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매일 리밸런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레버리지에 베팅을 했는데 이 시장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스권에서 올랐다, 그 다음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이 리밸런싱 매일 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손실이 매일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내 자산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아주 안 보일 정도로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게 그래서 안 좋은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려면 진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보유하고 엑시트하고 그런 식으로 보유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는 진짜 지수 상품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이렇게 단일 종목 상품은 미국에 있는 건 조금 덜해요. 진짜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같은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본주에 비해서 ETF의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있어도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뭐 테슬라, 뭐 팔란티오 이런 것도 그렇게 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근데 비슷한 것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이 변동성이 더 커져 버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주 조금 조심해서 이 ETF 단일 종목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지수 ETF 쪽은 정말 적립적으로 해도 되고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지금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일 종목 ETF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확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시장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ETF를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이렇게 본주를, 그러니까 ETF 말고 본주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달 월급 샐러리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달 월급 타면 이렇게 사겠다. 아니면 많이 빠진 날이 있다. 그런 날 그냥 무조건 사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정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래도 될 만한 정도로 좋은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보고 여전히 있습니다. 대형주들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관점인가요? 아직도 그게 아주 왜 그러냐면 실적이 펀더멘탈이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선 정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